태양이 하늘에 낮게 드리워진 캘리포니아 트레이시에서 한 소녀가 사라졌습니다. 그 소녀의 이름은 산드라 칸투로 당시 어머니와 조부모, 3남매와 함께 살았고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었습니다. 산드라는 항상 행복하고 외향적이었으며 이 소녀는 종종 동네에서 친구들과 노는 것을 좋아했고 아이들과 어른들과 아주 쉽게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2009년 3월 27일 산드라 칸투는 방과 후 친구 집에서 놀다가 집으로 돌아온 오후 4시경까지 놀았고 소녀는 나중에 다른 친구 집에서 놀 예정이라며 집을 나섰습니다. 몇 시간이 지났지만 소녀의 어머니는 처음에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산드라는 종종 친구들과 놀러 나갔고 언제 집에 들어와야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오후 7시가 되어도 산드라는 여전히 집에 오지 않았고 어머니는 산드라와 함께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기를 원했지만 저녁 식사 시간까지 돌아오지 않자 오후 7시 53분경 현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왔을 때 그들은 산드라에 대한 설명과 그녀가 그날 무엇을 입고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분홍색 헬로키티 셔츠와 검은색 레깅스를 입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그 지역을 수색했고 그들은 이웃의 문을 두드리고 산드라를 본 사람이 있는지 물었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산드라의 집 앞에는 할아버지가 설치한 CCTV가 있었는데 영상 속에서 산드라가 오후 4시에 집에서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실종된 소녀를 찾기 위해 이웃, 친구, 경찰이 동원되면서 마을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길모퉁이, 공원, 골목마다 그 소녀를 찾는 간절한 목소리가 들려졌습니다. FBI도 출동한 이 사건은 3월 28일 29일 주말 동안 경찰견 승마팀 전지훈련 차량,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 대소속 헬기 등이 수색하기 위해 동원되었습니다. 하지만 경찰과 수색팀은 그 지역을 꼼꼼하게 샅샅이 뒤져 모든 단서를 꼼꼼하게 조사했으나 산드라 칸투에 대한 수색은 성과 없이 진행되었고 이동주택공원의 경계를 넘어 확장되었습니다. $2,000의 보상금은 곧 $30,000로 올랐고 산드라의 실종 사건은 온통 언론에 퍼져 전국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밝은 미소와 눈을 가진 소녀의 잊을 수 없는 이미지는 TV 화면과 신문 헤드라인을 가득 채웠고 사건을 쫓는 사람들의 마음에 고통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최초 용의자는 산드라의 아버지인 다니엘이었습니다. 그와 산드라의 어머니는 그 당시 별거 중이었지만 그녀는 그가 이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딸과 친하지 않았고 알리바이도 있었으며 그는 매우 빨리 용의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다음 용의자는 사람들이 소아성애자라고 믿고 있던 근처에 사는 성인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수영장에서 2년 전 산드라에게 뽀뽀를 했고 경찰은 이 남성에게 신문을 위해 경찰서로 오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조사에 응했고 조사 결과 이 사건과 무관하다는 게 밝혀졌으며 거짓말 탐지기 또한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계속 그를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지역 쓰레기장에서 헬로키티 티셔츠가 발견되었고 어머니가 확인했지만 사이즈와 색상이 달라서 산드라의 것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던 중 사건 발생 10일 후 4월 6일 농업용 연못에서 일하는 직원으로부터 경찰이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직원은 연못에서 물을 빼냈을 때 여행 가방을 발견했다고 말했고 썩는 냄새가 심해서 검시관으로 옮겨졌습니다. 그 가방 안에는 충격적이게도 산드라의 차가운 시신이 들어 있었습니다. 산드라의 사인은 질식이었습니다. 시신 발견 사이로 새로운 용의자가 체포되었습니다. 이 용의자는 다름 아닌 산드라의 이웃이자 지역 교회 목사의 손녀인 28살 멜리사 허컵이었습니다. 그녀는 교회에서 착실하게 봉사하고 있는 교사였습니다. 이 동네에 이사오기 전에는 범죄학을 전공한 성격도 활발하고 사회성의 문제가 없던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녀에게는 6살 된 딸이 있었으며 그 딸은 산드라 칸투와 친구 사이였습니다. 도대체 이 여성은 왜 이런 범죄를 저질렀던 걸까요? 그녀는 경계성 인격장애, 조울증, 정신분열증 등 정신건강 문제를 겪은 전력이 있었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이상한 일을 많이 했다고 주변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증상이 심해질 때마다 자해를 하기도 했고 꾸준하게 약물 치료를 받으며 이러한 감정들을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이웃들은 그녀가 이러한 조울증이 있다는 것을 몰랐을 정도로 겉으로는 잘 숨기고 있었습니다. 시체가 발견되기 전에는 유력한 용의자는 아니었고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았지만 그녀의 행동들은 그저 관심을 끌기 위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당시 이 용의자는 남편과 이혼한 상태였고 남자친구와도 헤어진 상태였습니다. 이런 그녀의 집에 산드라 칸투가 자신의 딸과 놀기 위해 계속 집에 찾아왔고 이런 모습을 그녀는 안 좋게 보기 시작했고 자신에게는 딸밖에 남지 않았다는 생각으로 질투심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질투심을 넘어서 딸을 뺏길 수도 있다는 정신적으로 괴기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실종 당일 그녀는 오늘도 놀러온 산드라 칸투를 자신의 할아버지 교회로 데려갔습니다. 이 교회에서 그녀는 자신이 평소 복용하던 조울증 약을 음료수에 몰래 타서 산드라에게 복용시키고 이 약의 효능을 알아보기 위해 자신의 딸의 다른 친구나 전 남자친구에게 복용시키며 치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소독용 알코올을 적신 솜으로 입과 코를 막았습니다. 이렇게 쓰러진 산드라는 안타깝게도 질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미리 준비해온 여행 가방에 산드라를 넣고 연못에 가방을 던졌습니다. 산드라가 실종된 이후 그녀는 자신을 목격자라고 얘기하며 산드라의 어머니에게 하나의 쪽지를 전달했고 손글씨로 적혀진 쪽지에는 철자가 틀린 단어가 많았고 산드라가 여행 가방에 갇힌 상태로 물에 버려졌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목격자 부부는 사건 당일 연못 주변에서 문이 활짝 열려있는 주차된 짙은 색의 SUV인 그녀의 차를 봤다고 진술했고 그때부터 경찰은 멜리사의 이동 경로를 CCTV를 통해 추적하며 교회에서부터 여행 가방을 들고 나오는 모습까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증거들이 나오기 전까지 그녀는 범행 사실을 계속 부인했고 산드라와 딸과 숨바꼭질을 하던 중 산드라가 여행 가방에 들어갔고 그녀는 이 사실을 모른 채 가방을 싣고 교회에 갔다가 가방에서 산드라의 시신을 발견했고 당황한 나머지 여행 가방을 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2009년 4월 10일에 체포되었지만 경찰은 더 많은 증거를 원했습니다. 경찰은 그녀의 컴퓨터를 수색했고 이것이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인터넷에 아이를 죽이는 방법을 검색했고 또 다른 살인 사건들에 대해 찾아보면서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이후 FBI 요원들이 교회를 수색해 부엌에서 빵을 반죽할 때 사용하는 밀대인 롤링핀을 수거했는데 이 핀에는 피 묻은 얼룩과 손잡이가 구부러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여기에서 산드라 칸투의 DNA가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멜리사 허커비를 체포해 산드라 칸투 납치 강간살인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그녀는 성폭행 사실을 숨기려고 산드라의 입과 코를 막고 살인을 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멜리사 허커비가 산드라를 집으로 유인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CCTV 영상에서 산드라는 멜리사의 집 방향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 재판은 2010년에 시작되었고 그녀는 궁극적으로 자신에 대한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탄원서에서 그녀는 사형을 피했고 가석방 가능성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녀는 판결에서 내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아직도 이해할 수 없다. 이 질문은 평생 고민해 볼 질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의 검사는 그녀가 관심을 끌기 위해 산드라 칸투를 살해했다고 추측했습니다.